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오운육기학에 대한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설명하게 돼서 참 기쁨이 큽니다. 저는 뭐 원래 오운육기학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건 오운육기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 이, 제일 첫 번에 이제 이 상화란 제목으로 그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화란 것은 육기 중에 그 상화를 의미합니다. 오운육기학이란 게 그 아주 오래된 학문인데도 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할 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이가 상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운육기학의 발전이 거의 없이 정체되고 어떨 때는 이게 학문으로서의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점차 오운육기학이 신비한 이상한 그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학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도 잘못 알게 되고 앞으로의 발전도 없게 되겠다 생각해서 이 상화를 제일 먼저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 상화를 모르고서는 오운육기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에도 상화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 누가 무슨 엉뚱한 주장을 해도 그것이 뭐 맞냐 틀리냐를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오은육계학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중국에서 많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이상하게 그 변형된 거의 쓸모없는 너무 많이 변형되다 보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그런 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먼저 상화가 어떤 것이 안지 알아야 오은육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상화를 먼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은육격의 시초는 그 황제라는 사람이 지었던 뭐 내경에서 되었다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의문스러운 점도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이 진짜 그때 당시 황제가 지었는지도 아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다 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 제대로 된 아닌 그런데 후대 사람이 만든 걸 황제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옹기학에 대해서는 그 음양오행 이론을 옹기학은 음양오행 이론을 그 지구에 이 지구상에 그 지구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지구학이라든가 천문학과 비슷합니다. 이게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 이게 그냥 뭐 어느 한 시대만 풍미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동양 그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아주 오래 거의 뭐 5천 년 이상 내려온 이런 그 학문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운기학이라도 보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음양오행 그러면 무슨 미신처럼 뭐 전본다라든가 사주팔자 보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건. 그게 진실을 좀 알자 하는 의미에서 뭐든지 알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여기서
제일 먼저 상화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기학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우연히 그 한의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서 한의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한의학 전체도 음양오행 이론을 알지 못하면 안 되었고, 그 중에 특히 그 운기학은 그 생년월일에 따른 체질을 감별해서 사람의 그 병을 고친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도 운기학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그 병을 고치되는데 상당히 그 신기한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학문이구나 해서 접했어요. 접하게 됐는데 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야 대단한 학문을 내가 알게 됐다서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의문점만 많이 나오고 그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책도 들여다보고 또 이런 것에 대가라는 사람을 좀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도 실제로 주변 얘기만 하지 가장 그 내가 궁금하게 했던 그런 데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고민, 심지어는, 뭐, 한 10번의 강의를 듣는데 500만 원을 내라는 등, 뭐, 그, 들어봤자 뭐, 그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설명할 게 뻔했습니다. 그, 그 내용이 너무나 이게, 그것도 설명 가운데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사람을 농락하는 건가 하는 정도의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타당한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기양은 전부 다 그런 이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유교에 공자 가라사대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 하면서 알고 그런 형식의 이게 이론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합당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합당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합당한 설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저 나름대로의 발견한 이 하나의 그 근거라든가 법칙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그 글에서도 나오지만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해 공식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근해 공식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구하는 이 공식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밑에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하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이 근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치가 설명이 이제 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면서 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운기학에서는 왜 이렇게 의문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런지 알고 믿어.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니 참 황당한 겁니다. 특히 운기학은 뭐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중국에 뭐 대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쓴 뭐 일생을 걸쳐서 연구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거기에는 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설명한다. 이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자기도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중국에서 그 수시로 발견되는 가짜 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보다 보면 이 중국은 원래 가짜가 유명한 데인데 옛날부터 이 불경도 그렇게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이 가짜 불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횡설수설하게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불경이라고 해서 발견되다 보면 이게 진짜 누가 고증이 쓴 불경인지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쓴 가짜 불경인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발견되는 뭐 불경들이라 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왜 구별해야 되는데 아주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 알지를 못하니까. 못하면 아 원래 불경은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근데 이런 형식으로 그 가짜 불경 같은 내용이 웅기하게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이게 음양오행과 웅기학에 적용되는 현재 한의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발전이 되는 거는 양의,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좀 이용한다는 거. 서양의학에서 밝혀놓은 사실을 좀 끌어와 당겨 쓰고 싶은 거. 그런 곳에 외에는 거의 잘못된 것이 스스로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 이치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이해가 가능하고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일반 그 기존에 그 내려오던 웅기학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봤자 거의 다 틀린 얘기만 하고 있고 가짜 불경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존의 웅기학에서 설명이 제대로 좀 완전히 안 된다거나 잘못 설명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 제대로 되고 이해를 해야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웅기학이나 한의학 그 음양오행과는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틀린 걸 놓고 무슨 발전을 더 이상 하겠습니까? 틀린 걸 믿고 사실이 아닌 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에 대한 음양오행 이론이 지구에 적용되는 그 웅기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음양오행 이론과 웅기학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는 그냥으로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간의 물리학적인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리학의 세부적인 그 수식을 갖다가 전개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결과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수준만 되면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 웅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을 지구에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이게 서가 있습니다. 6개의 서를 이 상화에 귀속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해도 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 서를 상화에 귀속시켰다 하는 얘기는 얼른 들으면은 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양 오행 이론을 지구에 적용시키는 게 그 오운육계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후변화를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후변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덥고 춥고 바람이 불고 없고 건조하고 습하고 하는 이런 기후적인 요건을 그 음양 오행에 대입을 시키면은 오행의 그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행에 어디에 귀속시키느냐. 꼭 기운만이 아니라 맛도 오행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맛은 목에 귀속시키고 쓴맛은 화에 귀속시키고 그 짠맛은 수에 귀속시키고 매운맛은 금에 귀속시키고 단맛은 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단맛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의 토의 기운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맛을 싫어한다. 그러면 토의 기운이 아주 충실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떠한 상태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몸 상태를 균형 있게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하면은 그거 갖고는 아무런 어떤 걸 할 수가 없는데 이 맛을 오행에 귀속시켜 가지고 거기에 상생상극 원리를 적용시키니까 매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금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세기 때문에 그것을 삭혀줘야 할 그 화를 갖다 화로서 삭혀줘야 된다. 그러면 쓴맛이 화에 해당하니 매운맛을 싫어하는 사람의 몸이 불편할 때 그것을 쓴맛으로 상쇄시켜준다 하는 그런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오방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색은 푸른색은 목에, 빨간색은 화에, 수에는 검은색, 금에는 백색, 토에는 노란색을 적해서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음식에도 적용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에 다 색깔만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오행에 귀속시켜 가지고 보니까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구에 귀속시킬 때는 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이러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해가지고 대비케 하는 그래서 하늘의 그 기운도 보면서 관상감을 둬가지고 이 자연재해에 대비케 하는 그런 것을 갖다 나라마다 다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미리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무더위를 상화에 귀속시켰는데 왜 그렇게 귀속시켰느냐? 설명이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냥 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해들으려는 뭐 이럴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기존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운기학에서 내려오는데 화를 군화와 상화로 구분해가지고 군화와 상화는 뭐냐? 아까 뭐 설을 상화에 배웠는데 보십시오. 군화와 상화. 그 뭐 하늘의 화와 지구의 화, 태양의 화와 복사열의 화, 자연의 화와 인간의 화.
심장의 화와 신장의 화, 심장의 화와 심포의 화, 명문의 화와 삼초의 화,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이게 상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화가 뭔지 알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화라는 게 뭐냐? 참 여태까지 알기 어려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책에는이나 찾아보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이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화는 지축의 경사로 인하여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옛날부터 좀 들어왔었는지 전에부터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뭐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그 팽이가 생각나면서 지구가 팽이처럼 돌고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하면서 갑자기 이게 아주 눈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팽이의 경우는 팽이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금방 옆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 쓰러지지 않고 잘 돌아가요. 그러면 왜 도는 팽이하고 그냥 서 있는 팽이는 서로 이렇게 다른가? 도는 팽이는 안 쓰러지고 서 있는 팽이는 그냥 쓰러지는가?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도는 팽이가 서 있게 하는 건 팽이를 서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나타난 겁니다. 팽이를 어떤 주변의 공간에서 팽이를 서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주팽이라고 하면서 그걸 많이 갖고 노는 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우주팽이 하면서 썼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놀질 않으니까 지금은 자이로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모든 항법 장치, 그 배에서 쓰는 항해 장치나 비행기 블랙박스나 그 우주선이나 위성이나 천문 관측 기구에 사용되는 아주 안 쓰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게 자이로스코프란 게, 즉 팽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팽입니다. 팽이를 좀 어떤 그 기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게 자이로스코프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 물리학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의 관성력과 회전 모멘트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설명은 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 관성력과 회전 모멘트는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팽이가 돌면 쓰는데, 돌면은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돌지 않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걸 해가지고 언뜻 생각난 게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옛날에 토가 중심이라고 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구가 팽이처럼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커다란 팽입니다. 이 돌면은 지구가 제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게 돼요. 우주에 떠다니는 유성 같은 경우 그거는 지 맘대로 돌고 다닙니다. 이것이. 근데 회전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방향을 유지하면서 돌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서 있게 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왜 생겼는지는 지금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질 못하는데
하여간 그 힘이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팽이가 도나 돌지 않으나 항상 있는 것은 중력은 존재합니다. 지구를 팽이로 볼 때, 즉 중력은 존재하지만 팽이가 돌게 되면, 즉 지구가 돌게 되면은 거기서 지구를 서 있게 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토를 중심으로 네 가지 기운이 정렬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토를 중심으로 어떻게 정렬을 하냐? 토를 중심으로 정렬할 때 보면 상극인 것들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목과 금은 상극이고 수와 화가 상극입니다. 수와 화가 북쪽 방향으로 정렬을 가고 남쪽 방향, 남북 방향으로 정렬하고 금과 목이 동서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돌지 않을 때는 하늘과 땅밖에 없었는데 돌게 됨으로써 동서남북이 생깁니다. 즉 뭐냐? 이거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오행이, 지구에 적용되는 오행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구가 방향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구의 방향을 가지고 오행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육기입니다. 즉 중력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은 토의 힘이 중력 방향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은 북에서 남으로, 화의 기운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또 목의 기운은 동에서 서로, 금의 기운은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이런 회전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즉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공간,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휘어지고 꼬이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를 갖다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전은 단순히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굽어짐과 꼬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회전에 의해서 오행이 지구의 주변에서 6가지 기운으로 변하고 나는데 지금 현재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행의 5가지 기운만 얘기했는데 왜 6가지로 되느냐?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오행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육기라고 그랬는데 왜 육기냐? 오기가 아니라 지구는 똑바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삐딱하게 이 지축이 이게 휘어져서 옵니다. 팽이가 똑바로 되면 그냥 똑바로 있을 때는 뭐 흔들림 없이 잘 도는데 이게 약간 기우뚱하게 되면 기우뚱거리면서 돌게 되다가 나중에 쓰러지죠. 이 기우뚱거리게 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일명 그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운동에 대해서, 즉 기우뚱거리면서 울게 되는 세차운동력, 즉 지축이 똑바르지 않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상화가 상화가 지축이 기울어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을까? 즉 상화는 지축의 경사로 인하여 발생한다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돌게 하면은 오행의 기운이 벡터로 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기울어져 도니까 거기에 의해서 세차 운동이 생기고 그것에 따른 힘이 바로 상화인 것입니다. 즉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돌게 되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 바로 상화인 것이고,
그 상하 때문에 5기가 아닌 6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합니다. 공전 역시 회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기는 이게 자전에 의한 6기와 공전에 의한 6기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차 운동을 갖다 볼 때 보면 세차 운동은 그 회전 방향이 그 회전 방향과는 반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또 즉 그러니까 지금 회전력은 수화 그 회전축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이 회전축 방향에 일어나는 화와 서로 반대돼서 일어나는 힘이라고 해서 상대되는 힘, 상대편, 맞상대해서 상화라고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화와 상화를 갖다 구분하지 못하고 이 상화가 왜 상화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상자를 단순히 재상이라는, 즉 우리 뭐 총리격이죠. 재상의 상자를 생각해서 임금과 구별되는 신이라서 군화와 임금군자를 써서 군화와 재상의 상화로 이렇게 설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한 옛날에,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은 옛날에 일어난 그 하나의 옛날 과학인데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군화와 상화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이 군화와 상화로 구분해서 한 설명한다는 것이 벌써 여기서는 이미 상화가 뭔지도 모르고 옆으로 빗나가는, 한마디로 신비화하는, 인간에 빗대서 신비화하는,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군화와 상화로 나눈다는 자체가. 어떻게 육기가 군신의 관계로 비유됩니까? 그리고 비유를 나타보면 나중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상화는 오행에 의한 화와 상대되는 힘이라 해서 그냥 상화 반대, 상대편 되는 힘이라 해서 상화 붙여진 것이지, 뭐 군신의 관계로 상화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행의 기운 중에 지구의 그 경사진 자전에 의하여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오행의 일부가 6가지로 변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지구에 나타난 것이 육기입니다. 육기 중 세차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상화이고요. 그런데 이 육기를 지구에 적용되는 것은 오행이 아니고 육기입니다. 그래서 육기, 우리의 인체 경락도 오행이 아닌 육기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거를 육기로 구분하지 않고 오행에 따라, 왜냐하면 오행에 귀속시켜야 상생상극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게 여러 가지 운용이 가능한데 그냥 육기에 구분시키면 이게 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우러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의 경락도 육기에 귀속시켜야 될 경락도 자 오행에 시켜보고 그냥 뭐 상화는 잘 모르니까 그냥 화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참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행이 무엇이냐, 도대체 오행이란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옛날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행에 하면 떠오르는 게 상생상극 법칙인데 이건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음양오행이 이루는 동양과학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생상극 법칙이다. 그러니까 서로 극하고 법하다 보니까 이게 오행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또한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서양의 그 자연과학에서 밝힌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오행과 연관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속시킨다는 거죠.
오행과 귀, 즉 오행 귀류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보니까 그냥 시키려고 해도 오행의 그 상생 상극 법칙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에너지일 것 같고 또 오행 귀류를 시켜보기도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중력과 전자기 현재까지 전자기력과 강력과 양력은 그 통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이론으로서 계속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중력은 아직까지도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즉 이 네 가지 즉 4대 힘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은 이걸 통합을 시키려면 뭐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통일장 이론에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끈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이 그 가장 접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음양 오행에 대해 이게 오행이 도대체 뭐냐? 음양이 뭐고? 뭐 모르던 차에 제가 사실은 그 제임스 빌러라고 한 그 셀렘주크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미네사라고 불리는 그 거기에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의 그 제목이 물질과 의식이 통일자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이 물질과 의식의 통일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내려오던 정기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기신 뭐 기가 어떻고 신이 있고 정신 뭐 기력 영혼백 뭐 이런 얘기를 우린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면서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과 의식의 통일장이라고. 이분은 정기신이나 영혼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스스로가 생명, 의식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기신이나 영혼백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제가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아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동양에서조차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이 제임스 빌러 박사가 셀렌주크대 그 교수인데 물리학 교수인데 어떻게 물질과 의식을 갖다가 물리학으로 설명을 하는가? 그것도 보면 5차원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5차원이란 개념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미시 그 차원들 얘기로 해가지고 아주 미시적이거나 아주 거대하거나 여러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전부 다 네 가지 힘을 갖다 통일시킨 촉근 이론이나 M 이론 보면은 우주를 10차원으로 보고 있고 이 통일장 이론에서는 5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10차원이나 5차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5차원을 음양으로 동양 개념 물리학으로 보면은 서로 대립되는 대립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음전자와 양전자 하듯이 대립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음양으로 나누면 10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 고대 그서부터 내려오던 음양오행 이론 그 다음에 운기학 이론 이런 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면 도대체 음양오행이 뭐냐 오행이 뭐냐 지금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장 근사하게 생각하는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형태 즉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공간의 형태입니다. 즉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맞죠. 즉 5차원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 차원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한 거죠. 정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옛날에는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좀 규정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뭔가 정의로 표현하고 저거 한 것이지, 그 어떤 하나가 그 새로운 그 이름을 얻게 될 때는 다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거로 표현하면 됐지 왜 새로운 이름을 쓸까? 그거는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여간 뭐 여기서 음양오행 이론과 운기학의 이론을 갖다가 가장 크게 그 뭐 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화의 존재, 그 상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화는 지구의 경사진 자전에 의한 세차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세차 운동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기는 공전을 나타내는 육기와 자전을 나타내는 육기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때 1년과 2일 각각 6분동안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지구에 적용할 때 왜 1년과 1일을 갖다가 6분만에 적용하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는데, 육기가 어떻게 이 지구에 작용을 하는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운육기학에서는 상화를 모르고서는 오운육기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화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오운육기학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까지 잘 뭐 두서없이 설명한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